9번. 부관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보세요.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정지조건이죠. 9번 틀렸죠? 자, 참조 1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2023년 5월 1일부터 그 물건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2023년 5월 1일이 시기인 건 분명한데 이게 종기냐, 즉 기한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임차인에게 매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임대인이 물건을 임차인한테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하죠. 따라서 이건 기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기가 아니지요. 그럼 결국 이 임대차 계약은 시기만 정해져 있을 뿐 종기를 정하지 않은,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되겠죠. 2번은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괜히 넣었어요. 이거 빼도 되는데 참조에 넣었어. 자만을 때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조 2번은 자만을 때 읽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10번. 자, 10번은 기한과 관련된 건데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뭐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각과 을 사이에 냉장고 12개월 할부로 매매를 하면서 특약을 했습니다. 할부금을 2회 연체하면 을은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자, 여기서 기한이익이란 냉장고 대금을 나눠서 내는 이익.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12개월 할부로 사면 을은 냉장고 대금을 12달로 나눠서 다달이 낼 수 있는 이익이 있죠. 다시 말해서 대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기한이익이야. 그런데 2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그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원금, 납입, 기한이 도래해버린단 말이죠. 즉 더 이상 나눠서 내는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원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요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라는 특약이 우리 대법원에 할 때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됨으로써 바로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채권자가 할부회사가 채무자에게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셨습니다. 원금을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라고 청구를 해야만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이런 두 종류가 있다. 구별이 되죠. 대법원에 할 때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 그걸 구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대법원에 의하면 조금 더 명확해요.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10번에 보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한 정지조건부 특약, 이게 정지조건부 특약이죠. 그죠? 그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의 주장 청구를 기다려 비로소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가지고 아니다. 여기서부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돼요.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정적금은 특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적금은 특약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5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기억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는 이 정도 판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